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과 함께하는 하루 10분 국가고시 공부방. 오늘은 물리강학 영의 이중 슬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간섭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고요. 영의 이중 슬립, 보강 상세 간섭, 그리고 파장과 무늬의 간격, y값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 풀어보고 내용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간섭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또는 그 이상의 파동이 서로 만났을 때, 두 개 또는 그 이상이 서로 만났을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첩의, 우리가 전에 배웠던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더해지거나 상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조건이 있죠. 같은 진동수를 가진 두 개 이상의 파동이 한 점에서 만날 때입니다. 서로 다른 조건으로 만나게 되면 애들이 제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쇄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진동수를 가진 두 개 이상의 파동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려면 원래 같은 파동이었던 애가 두 군데로 나뉘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겠죠. 그래서 종류는 그리고 물, 빛, 소리, 방사선 등의 모든 파동에 공통된 기본 성질이 되겠고요. 토마스 영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중요하죠. 영의 학자에 의해서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파동의 간섭 현상이 빛에서도 일어남을, 파동의 간섭은 언제든 일어났는데 항상 증명됐던 건데 얘는 빛을 사용했을 때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파동설이 증명이 된 사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단색 하나의 강원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퍼져 나가다가, 호이겐스의 원리죠. 퍼져 나가다가 틈새가 두 군데죠. 이중 틈새 슬릿 두 개. 간섭 회절에서는 틈새라고 하지 않고 슬릿이라는 말을 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슬릿 두 군데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서 나가는 애들과 여기서 나가는 애들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결국 얘나 1번이나 2번이나 둘 다 같은 애에서 나온 거니까 진동수나 파동이 파장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같은 애가 두 군데로 나눠졌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면 이때 간섭 현상이 보강이 될 수도 있고 상쇄 간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자, 기준 파동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파장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죠. 한 파장의 길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한다라고 할게요. 여기 도착을 하는데, 자, 얘가 첫 번째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얘랑 똑같은 녀석이 1번 녀석이 조금 먼저 출발을 한 겁니다. 이 반파장만큼 먼저 출발을 했어요. 먼저 출발을 해서 도착하다 보면, 도착했을 때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두 녀석을 비교해 보면 하나는 기준은 밑으로 볼록, 1번은 위로 볼록. 반파장 먼저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의 차이가 나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얘들은 상쇄가 될 거고요. 자, 기준과 2번을 비교해 보면 2번은 이번에 한 파장만큼 먼저 움직입니다. 한 파장만큼 먼저 움직인다 생각했을 때 도착점이 어떻게 도착하지 보면 얘랑 기준과 얘는 동일하게 도착을 하죠. 그렇게 되면 동일하게 아래로 볼록하는 애가 두 개가 만나는 거다 보니까 얘랑은 보강 간섭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1장에서 중첩의 원리 파트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그 강의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간섭하다 보면 고정단 반사 내용이 나올 텐데 얘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고정단 반사라는 거는 가는 줄에서 굵은 줄로 이동할 때 또는 굴절률이 작은 애에서 굴절률이 큰 애로 이동할 때 우리가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이동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반사파의 위상이 180도 바뀐다. 180도 뒤집어진다. 자, 얘를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왼쪽 다시 보면 기준과 1번이 반파장만큼 먼저 얘랑 기준과 1번은 반파장만큼의 차이 값이 있잖아요. 이 차이를 우리가 경로차라고 하는데 이 경로차가 반파장일 때는 상세 간섭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1번이 만약에 오는 동안에 고정단 반사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얘가 고정단 반사를 1회 일으키고 오게 되면 반사파 이상은 다 위아래로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밑으로, 얘가 위로, 얘가 다시 밑으로 오니까 결국 얘 둘이 상세가 아니고 보강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섭에서는 여러 가지 간섭 조건이 나올 텐데 어떤 것들은 보강 공식이었던 게 어떤 때는 상세 간섭으로 되는 이유가 고정단 반사가 중간에 일어났느냐, 일어났다면 몇 번 일어났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의 이중 슬릿을 보게 되면 영의 이중 슬릿 간섭 현상을 통해서 빛의 파동성을 주장했다. 빛에서도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물 위에 뜬 기름을 통해서 무지개 색상이 보이는 거 우리가 보죠. 지나가다 보면 도로가에 비 온 다음날 도로가에 물에서 햇빛 비치면 무지개색 보이는 거 이걸 보고 실험을 진행하게 됐다라는 거. 자, 이 실험 조건을 보시면 하나의 강원에서 빛이 나올 거고요. 처음에 단위 슬릿을 통과하는 이유는 얘가 빛이 퍼져나가는 회절 현상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일으키는 것을 보기 위해서요. 단위 슬릿 통과한 다음 이중 슬릿 틈새가 두 개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회절 현상이 될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나가다가 결국 얘가 여기 임의의 P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 구할 수 있죠. 직각삼각형이면 피타고라스의 원리에서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선과 여기까지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동일한 길이에요. 근데 요만큼 여기 딱 요 틈새만큼이 길이가 다르게 되죠.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 길이를 이 틈새를 우리가 경로차라고 합니다. 경로차. S1에서 P로 간 것과 S1에서 P로 간 것과 S2에서 P로 간 거의 차이값이 우리가 경로차라고 하는데 이 경로차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앞에 봤던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면 상쇄가 될 거고 한 파장만큼 차이가 되면 보강이 될 거고 이게 이제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본 조건이 되겠죠. 기본 조건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가운데 제로 지점까지는 두 개의 경로가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경로차가 나지 않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는 가장 밝은 무늬가 될 겁니다. 가장 밝은 무늬. 그리고 위쪽으로 어두운 무늬
밝은 어두운 한 세트를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개를 묶어서 한 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세트를 묶어서 또 하나의 세트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한 세트씩 m의 값을 묶어줍니다. m의 0이라고 하면 밝은 거 하나, 어두운 거 하나 이렇게 되는데 중앙에 밝은 무늬가 있다 보니까 중앙의 밝은 무늬는 제외했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밝은 무늬는 m이 첫 번째 세트에 포함되는 거니까 m이 1이에요. 근데 첫 번째 어두운 무늬는 중앙과 함께 0세트에 묶이는 거잖아요. 0세트에 묶이다 보니까 어두운 무늬는 항상 지칭하는 것보다 하나를 빼주고 계산하시면 된다. 이거는 공식에서 0을 만들지 않는 최소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보강간섭, 밝은 무늬를 일으키는 공식은 경로차가 D라는 말은 슬릿간 간격을 말하고요. 슬릿간 간격 사인 세타를 곱해서 구하면 되는데 얘를 사인 값이 워낙 작아서 구하기 힘드니까 D에다가 여기 L은 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고요. 여기 Y라는 값은 슬릿 간격이 무늬 간격이 되겠습니다. 무늬 간격.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나타날 때 그 무늬가 간격.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 근데 결국 얘는 m에다가 파장을 곱해서 구해도 된다. 근데 m에다 파장 곱하는 요 공식은 쉽지만 밑에 보강간섭 보면 2분의 1 m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계산이 복잡할 수 있어서 얘를 조금 바꿉니다. 양변을 2로 나눠서 반파장분의 2m 이렇게 바꾸고요. 얘가 이제 mx죠. m파이 m람다죠. 이렇게 바꾸고 얘를 어떻게 바꾸냐? 똑같이 반파장분의 2m 플러스 1로 바꿉니다. 2로 나눠주면서 위에다 2 곱해주면 값이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바꿔주면 그래서 바꿔주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냐면 반파장은 동일한 값이죠. 그래서 반파장에 이거 두 개 1 넣으면 0 넣으면 제로가 전체가 0 나오고 1 넣으면 2가 되고 2가 넣으면 4가 되니까 짝수배 여기는 m에다가 0 넣으면 1이 살아있으니까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얘는 반파장의 홀수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짝수배가 보강 공식이 되느냐 상세 공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간섭이 되는지를 우리가 정하게 되겠죠.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m에다가 밝은 무늬는 m에다 1을 넣었다라는 것은 밝은 무늬 m에다가 0 넣게 되면 전체 값이 0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 0 넣으면. 그러면 0이란 말은 경로차가 0이라는 거잖아요. 경로차가 0인 경우에는 중앙 밝은 무늬밖에 없으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최소값은 1부터 넣으면 된다라는 거고 아까 밝은 무늬는 어두운 무늬는 m에 0 넣어도 된다라고 했던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m이 0이었는데 여기다가 0 넣어보면 얘는 0이 되지만 더하기가 살아있다 보니까 반파장분의 곱하기 1로 살아남죠. 그러니까 반파장만큼 차이 날 때 어두운 무늬가 생긴다.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어두운 무늬는 꼭 하나씩 빼서 구하면 된다. 요 팁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장을 구하는 공식도 있는데 아까 그 공식에서 다 유치된 거고요. 아까 봤을 때
D분의 LY는 M 람다라는 여기 공식에서 파장을 구하는 얘를 구하는 공식으로 변형을 시킨 거죠. 변형을 시켜보면 파장은 얘가 넘어가서 M이 여기 넘어가면 되니까 똑같죠. M만 여기 밑으로 넘어가면 위에가 이렇게 되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M 곱하기 L분의 D 곱하기 Y로 구하시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문제 풀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이 단위가 다 달라요. 특히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니까 단위 통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걱정 않으셔도 되는 게 국시에서는 어차피 객관식 문제를 풀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먼저 구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자, 여기서 1mm의 이중슬릿 얘가 뭐냐면 D가 되겠고요. 5m 떨어진 스크린 얘가 L이 되겠고요. 어두운 무늬들 사이의 간격 얘가 뭐가 되냐면 Y가 되겠죠. 근데 M은 지칭하는 게 없으면 최소값 넣으면 되거든요. 최소값 1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구해보면 파장은 1 곱하기 5 분의 D 곱하기 Y니까 1.0 곱하기 2.8 이렇게 구하면 된다 소리입니다. 단위 통이지만 하나도 안 했고요. 구해보면 5분의 2.8이잖아요. 얘 나누면 얘 구하면 0.5 6 나오나요? 그러면 얘만 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객관식 1, 2, 3, 4, 5번 중에 0은 상관없으니까 5.6이든 56이든 560이든 중에 하나는 있을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보기 하나가 있을 거예요. 뭐 답이 만약에 560이면 보기에 1번 560, 2번 600, 3번 뭐 70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답을 얘를 찾으시면 되겠죠. 나노미터니까 보통 560 나노미터가 될 겁니다. 100단위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스광선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만 구해서 정수 숫자만 끼워 맞춰서 답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에 무늬 간격 Y를 구하는 거는 Y는 구해보면 D 곱하기 L Y에서 이거였잖아요. 얘를 구하라는 거니까 다 넘어가면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Y는 D분의 ML 람다로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를 풀어보면 슬릿의 간격 이거 먼저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슬릿과 스크린 사이 거리 DL 600 나노미터의 빛 람다 M은 없으니까 1로 둘게요.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 Y는 D분의 0.5분의 M1 L도 1 600 얘도 그냥 헷갈리면 5분의로 놓고 시작하는 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 두 개 나눌 수 있죠. 얼마? 120. 자, 그러면 120을 내가 구했지만 단위 통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아마 12mm 또는 더 작으면 1.2mm라는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보기 1번을 12, 2번을 1.2, 3번을 뭐 120 이렇게 두는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두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국시에 계산기를 사용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수만 얘들만 숫자만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정답을 찾기 쉬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이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방법이 여러분 합격하는데 긍정적인 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